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중앙정부 결산은 그 기재부에서 수납 처리를 해서 감사원에 결산 보고서를 올리면 감사원이 5월 31일까지 결산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하는 거는 사실 6, 7월부터 하면 되는데 또 국회가 또 그렇게 안 하겠죠.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10월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 결산의 과정에서는 그 일반 결산서도 있지만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 제도는 뭐냐면 기존에는 돈을 쓰는 게 뭡니까? 투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그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더 못 쓰게 하고 절감하게 하고 이 정도가 그전엔 성과 그 관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수행의 책임성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로를 1km짜리 도로를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차가 맨날 밀려가지고 뭐 시속 20km도 안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4차선 늘리자. 1,000억을 들여 늘리자. 그렇게 1,000억 들여 늘리고 나면 끝이에요. 절감까지 하면 더 좋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늘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전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20km, 이 차 정체가 문제니까 시속 20km를 60km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성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끝난 다음에 보았더니 차가 60km 되느냐? 아니더라. 30km도 안 되더라. 여전히. 그러면 4차선 늘렸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어렵겠죠. 공무원들이 하기 싫겠죠. 그래서 이게 IMF 직후에 저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갖고 참여정부 때 도입을 해서 원래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도저히 불가하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목표를 제출을 하고 그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끝나고 나면 성과 보고서를 결산처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지정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조금 더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나 좋게 보면 이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쉽거나 성과 목표를 알아보기 쉬운 것이겠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비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성과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왜 하게 됐는지 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기 좋은 건지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 넘어가면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좀 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아까 지난번에 지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냐. 전 정권에서 하던 무조건 부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 관료제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것도 계속되고 좋은 것도 계속되겠죠. 근데 좋은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하튼 이 국가정법 개편을 통해서 성과제도가 지금 99년부터 시작돼서 22년도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관료 체제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후퇴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만큼 많이 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 관리 제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평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거죠.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숫자잖아요. 지표로 되는 거죠. 얼마의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예를 들어 복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수혜자 몇 명한테 돈을 나눠준다 그러면 성과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만족도를 얼마나 높인다든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그 성과들,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 평가는 이 계획의 수립에 대한 것,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 평가를 해서 성과 관리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개별 사업도 있지만 또 이게 조금씩 확대되면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라든가 각각의 테마에 맞는 성과 관리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관리에 관련돼서는 성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이제 성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매년 이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매년 그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과 추진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과 관리 추진의 기본 방향, 두 번째는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사항, 네 번째는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결과의 활용 및 공개가 중요하겠죠.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성과 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독립성에 대한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 계획과 그리고 매년 추진 계획,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의 어떤 추진 체계는 중앙관서의 장관들과 기금 관리를 하는 주체가 그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성과관리 중에 성과 목표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그리고 그걸 담당할 공무원, 그리고 그걸 보좌할 공무원, 그리고 개별 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 목표 관리를 담당할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공무원을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 성과 운영관이라고 하고, 성과 책임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목표 담당관, 이렇게 해서 그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한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예산서가 성과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서 제출할 때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이게 성과 관리의 계획서다, 예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과 계획서가. 그리고 이제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는 거니까 결산은 성과 보고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결산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에도 성과 목표, 그리고 보고서에도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성과 계획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거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꾀를 낼까요? 목표를 낮춰버리면 되겠죠. 달성하기 쉽게. 그리고 또 내지는 초과 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2년 이상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목표가 매년 똑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목표가 올라가든가 뭐 해야 될 거고, 매년 목표를 달성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성과 목표는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꽤 많아요, 사업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낮춰 잡은 성과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점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계획서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연구소 운영하면서, 연구소 진행하면서 제 인력이 많아지면 이것도 꼭 분석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일부라도 일종의 모니터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 및 공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나라는 1차적인 공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질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을 전달해주는 저 같은 사람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같고요.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